일일 모의고사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하고 관련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도하고 상관없이 모의고사니까 전범이 다 나올 수 있어요. 1번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기억,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니은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문서 맞죠?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게 100%죠.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 중개보수 없다고 했어요. 비용만 지불합니다. 단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준다. 4번이 답입니다. 1번과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기억, 니은 이런 거 약 40%가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2번 휴폐업 틀린 것입니다. 1번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2개월,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2번 임신, 출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변경신고, 그 다음에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고요. 4번이 답이네요. 4번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되면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지체 없이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고요. 대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할 수 있고 가태료 업무정지는 못합니다. 간판 철거 안 해도. 그 다음에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라는 말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4번이 답이고요. 3번 손해배상. 지금까지는 지금 문제 다 오늘 한 내용임. 휴폐업은 지난주 한 내용이네요. 3번 손해배상 책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한다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죠.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입니다. 계약 성립도 되기 전에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서울보증보험에서 됩니다. 이러면 지금 계약도 하기 전에 계약 깨질 가능성 많죠. 안 될 가능성 많죠. 뭐 손해 입히려고 너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하겠죠. 일단 계약 성립되고 나면 그때 설명하면 돼요. 미리 설명할 필요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죠. 중개 완성 전에. 2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하기 전에 우리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56번에 1번 업무 개시 전입니다. 56번에 1번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 후라고 해서 X입니다.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자, 3번은 고의가실에 관계없이 X죠. 고의가실에 관계없이. 고의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년간 회수할 수 없는 게 아니라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우리 프린트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액 전부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되죠.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2억은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답 5번입니다.
4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점은 문제가 쉬운 게 중요해요? 어려운 게 중요해요? 네, 쉬운 거. 책에 문제풀이 책에 별표가 있으면 별표 한 개가 중요한 거예요. 별표 세 개는 어려운 거. 난이도지. 시중에 있는 제가 뭐 여러 출판사 책을 다 강의해 보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 있는 건 그게 난이도예요. 전부 다 중요도가 아니고. 별표 세 개는 안 해도 돼요. 별표 한 개가 최고 쉬운 게 중요한 거라고요. 어려운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려워요. 사이드에 있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지금 문제풀이를 보면서 생소하고 낯선 지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때까지 강의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지금 요 제가 내드린 문제는 안 들어본 거 별로 없잖아요. 그 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어려운 게 중요한 건 줄 알고 어려운 거 하는 게 실력이 있다고 자랑시키는 줄 알고 무조건 어려운 것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마다 잘렸어요. 집중을 못 시키니까. 근데 이게 쉬운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다 잘했다. 점수 잘 나와요. 아무리 어렵게 해도. 자, 4번입니다. 4번. 옳은 거 되는데 1번. 사무소 면적 제한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제한 없고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죠. 교육장.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인데 이상인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다. 중개사무소 100제곱미터면 33평 이상. 30평. 100제곱미터면 30평이죠. 전용 면적. 있어야 된다. X죠. 3평만 있어도 됩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2번은 우리 프린터 3번에 있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3번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 우리 프린터 3번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한다고 돼 있죠. 3번에 동그라미 1번.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5천만 원 이상이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4번이 맞네요. 5번은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죠.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의 답 4번. 5번은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집행유예 3년 받았으면 유예기간 3년 동안 결격사유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입니다. 유예라는 말이 있는 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배임죄로 징역 2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년 지나면 취직 개업할 수 있다. X죠.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배임죄든 무슨 죄든 징역 가면 무조건 나오고 3년 지나야 돼요. 출소하고 3년.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가석방 기간 플러스 3년 지나야 되죠.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중 등록 취소해야 된다. 5번에 3번. 2번이 답이고 3번 맞고요. 4번은 해산하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사망해도 등록 취소해야 된다. 단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된다. 5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사항은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하는 경우는 통보 안 하죠.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1번. 다 여기 나오는 거는 10문제는 다 중요해요. 다 처음 들어보는 거 없잖아요.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맞습니다. 소유권 반드시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 하잖아요. 남은 건물에 개업해도 된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안 된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프린트 4번의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이 해당 간청이다. 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줄여서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프린트 3번에 맨 위에 까만 별표에 보면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사 가니까 사무소도 옮기는 거잖아요. 그 이사 가면 우리 이사 간 지역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되잖아요. 전출 신고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6번에 2번이고요. 7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다른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 보니까 단순한 이 말 빼가지고 문제 내가지고 X더라고. 단순한 말 빠졌다고.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 상대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완벽하게 맞으면 단순한 빠졌으니까 그걸 상대적으로 골라야 돼. 객관식은. 저는 차마 그렇게 내본 적은 없습니다. (7번에) 2번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이 아니고 10일. 프린트 40번에 2번에 있네요. 40번에 2번. 40번에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을 8번이 아니고 이거 무슨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 3번이 뭐가 안 보이는데 보여요, 여러분은? 이게 그러네.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할 의무 없다. 맞죠? 소공, 개공만 인장 등록하니까 4번. 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증서류나 증명서류 제출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확인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 아니고요. 보조원이든 소속공개사든 다 마찬가지죠. 직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맞습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 소공은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 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2번 개인이든 법인이든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프린트 39번에 2번에 있고요. 3번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하. 법인은 인감도장해야 되니까 법인은 크기 제한 없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된다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그대로 써도 된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으니까 도장 찍어서 실명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된다. 실명도장해야 돼요. 아바타 닉네임 예명은 안 됩니다. 저는 호가 재산으로 만들었더니만 와이프가 촌스럽고 완전히 노인네 같은. 재산이 뭐냐면 이게 맑을 비온 뒤에 산이 이게 씻어낼 제자 깨끗한 그런 산이다 이렇게 했더니만 재수 없다고 와이프가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재산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고요. 실명도장에 대해 아바타 닉네임 적으면 안 됩니다.
8번에 4번이고요. 9번 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써야 되는데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못 쓰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으니까. 2번 5개 광고물 간판 안 달아도 된다.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 안 달아도 돼요. 의무는 아닌데 다 달아놨어요? 안 달아놨어요? 광고하려고 달아놨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시험 공부하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광고하려고 해놓은 거지 의무적으로 간판 달아는 말은 없습니다.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간판에 연락처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전화번호.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간판에 전화번호 다 적어놨죠. 성명만 적으면 돼.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았으면 성명은 표기해야 된다. 연락처 등록번호 표기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다. 4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간판 달았으면 간판 철거 명령 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면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간판 달아놨으면 철거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임대문의 이런 거 써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10번 이건 오늘 공부한 내용이네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표준 양식 없고요. 다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정해서. 현재 정한 것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 협회는 등록관청은 아까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등록관청은 해가지고 X였잖아요. 주어를 바꿔가지고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 2번 X고요. 그 다음에 보존 안 하면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4번 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프린트 9번 맨 마지막 교가 교부일자잖아요. 프린트 9번 5번 분사무소의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개사와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사장은 서울에 사장이 있는데 부산까지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못 간다고 했죠. 분사무소 여러 개 있으면 동시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책임자,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 함께 서명 및 소속공개사는 그 소속공개사라고 돼 있죠. 중개행위를 한 그 소속공개사. 직원 10명 있다고 10명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거는 아니다. 해당 소속공개사만 찍으면 된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금 자꾸 옆에서 마귀들이 물귀신들이 언니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런 거 묻더라도 흔들리지 말라고요. 1차 점수 묻는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 1차 묻는 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이게 언어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컨텍스트 맥락의 언어래요. 맥락을 알아야 되지. 와이프가 오빠 추워 하면 이게 뭐 진짜 몸이 추운 건지 마음이 추운 건지 뭘 사달라는 건지 여러 가지 그 맥락을 봐야 알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 안아달라는 이야기인지. 영어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알아달라면 알아달라 이렇게 그냥 그 텍스트만 보면 뜻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차 몇 점인데 이거는 뭔가 이거 포기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1차 몇 점이냐 묻지 마시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